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2188선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시장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 나타냈고요. 개인만이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차 높아져가고 있고 FOMC와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 계속해서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도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9일 북한의 남북통신 연락 채널 단절 조치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남북 연락 채널 차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논평에서 북한에 대해 실망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입니다. 유럽연합 EU에서 유로존의 2020년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3.6% 하락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밝혔습니다. EU 전체의 GDP는 전분기 대비 3.2% 떨어졌습니다. 이는 유로스타트가 1995년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가파른 하락입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공급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리비아 국영 석유회사는 무장 세력으로부터 리비아에서 가장 큰 유전인 샤라라 유전에 대한 생산 중단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7월 말 WTI는 전날보다 2% 상승하며 배럴당 38.94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연이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장중 만선을 뚫었다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대장주 애플은 3.2%, 아마존은 3%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도 3%대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숨고르기 행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27,27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S&P 500 시장도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1% 가깝게 빠지면서 3,20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만이 소폭 올랐습니다. 전해드렸듯이 나스닥 시장은 장중에는 만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이 좀 제한되면서 0.29% 강보합권에 그쳐 95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렸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1% 넘게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 넘게 빠지면서 9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89,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너 리스크 해소와 함께 2%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67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 강하게 마감됐습니다. 우선주가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고 어제 네이버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1% 넘게 빠졌습니다. 5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최근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셀트리온 3%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26만 3,5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일단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와 함께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어제 2% 넘게 급등하면서 38만 3,500원대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카카오가 10위권까지 진입됐는데 어제는 1% 가깝게 빠졌습니다. 25만 4,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상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 계열이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게 상승하면서 98,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시총 2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7% 가깝게 급등했죠. 14만 5,6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작용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알테오제는 5% 넘게 빠졌고요. 시제는 3% 가깝게 빠지면서 11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된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한번 5%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컨텐츠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어제 컨텐츠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83,8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외환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은 3개월 만에 1,200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197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일단 ECB 측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고 유로화 강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약세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위험자산 랠리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은 0.6% 상승하면서 1,200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더리움도 0.27%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현재 오미가세 1% 넘게 하락 중인 가운데 이외의 코인들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현재 거의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오스와 모네로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임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특징적인 시장이 바로 나스닥 시장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은 오늘 만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혼조세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당연하게 시장은 FOMC 결과를 앞두고 일단 관망 양상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한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S&P는 0.8%의 하락. 하지만 지금 방금 최현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 계속되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나 장중한 때 10,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죠. 이런 부분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이 지난 3월 말이죠. 3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저점 이후에 이미 거의 50%에 가까운 급등 양상. 4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팡 주식들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 컴퓨터,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술주들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구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시장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 얘기는 코로나가 오히려 시장 내에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언택트를 비롯한 전반적인 우리 실생활의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베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전히 시장 내 기대감에 따른 그런 주가, 금융시장의 부위반등이다라고 한다라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실물시장의 회복은 조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는 여전히 지금 현재 그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면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 그 이야기는 주가의 회복이 실물 시장의 회복보다 너무나 빨리 앞서간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 너무나 풍부한 지금 현재 그 풍부한 유동성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유동성이 시장 내에 계속 존재하는 한 일단 지금 현재의 높아진 밸류에이션은 얼마든지 정당화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일단 지금 경제 정상화, 경제 재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제 재개에 따른 어떤 그 기대감이 있고 물론 여기서 기업 이익의 회복 속도가 시장 내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지금 지연이 되거나 늦어지게 된다라면 얼마든지 시장은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폄하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 이제 경제가 다시금 재개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국면에서 기업의 이익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좀 너무나 빨리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 재개에 대한 초입 단계. 그렇다면 향후 최소한 한 2, 3주 정도는 더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밤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고위급 참모죠. 코로나 4차 부양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시사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 경제 재가동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이 상당 부분 많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경제 재가동과 맞춰서 소위 말하는 맞춤 경기 부양을 시사한 것은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대선 공약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급여세 추가 인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세를 인하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소비를 다시금 확대를 하게 되고 소비의 확대는 결국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전반적인 GDP 회복 또는 GDP 성장률을 제고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일단 고용 내지는 어떤 그 급여세 인하를 통해서 시장 내에 소비를 증대시키는 그런 쪽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상당 부분 시발점으로서 어떤 그 소비 부양에 상당 부분 공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주변 상황, 지난밤에 있었던 상황 두 가지를 좀 점검을 해보면요. 오펙 플러스가 일단 감산 연장을 했죠. 여기에 안도감에 따라서 WTI 2% 상승 마감하는 이제 $40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거의 105, 106까지 갔었던 불과 한 달 전 105, 106을 넘어섰었던 그런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96.3, 96.4에 도달해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유턴을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쪽으로 기대하셔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핫 이슈가 바로 FOMC입니다. 이번 6월 FOMC에서는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어제하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까지 FOMC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 2시경에 이제 그 시장 내 그 결과가 발표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FOMC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사상 초유의 유동성이 시장을 그대로 떠받쳐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난 3월 그리고 4월 FOMC의 강력한 양적 완화 조치 하다못해 회사채까지도 FOMC에서 매입을 해주는 그런 양상들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꾀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많이 풀린 유동성이 지금 현재 시장 긍정적인 V 반등을 만들어냈다는 점. 근데 아마도 이번 결과에서는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 기조 이 부분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만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린 것은 아닌가. 지금 현재 실물 시장의 회복 대비해서 금융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회복 또는 이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다소간의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경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난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다소간 좀 혼조 마감을 했었던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배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6월달 FOMC의 매우 중요한 핵심 관전 포인트는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들의 페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정도로 시장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마이너스 한 5.8%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좀 과하게 수정이 되지 않는 한 시장에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세 번째가 점도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점도표 전망치 결국은 금리의 어떤 그 향후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힌트가 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시장의 핵심인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점도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점도표의 변화 여부에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 최소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부분.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 하반기에 빠르게 그 점도표가 금리 인상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시장 조금은 좀 흔들릴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요. 지금 0.25죠. 0.2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마이너스 정책금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부분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보다 현저하게 경제 상황이 무너지게 되고 코로나의 재발발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장기화가 되어진다라면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그 경제 재가동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빠른 경기의 회복, 특히나 고용 쪽에서의 빠른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진다라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시장이 바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FOMC의 정책 목표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의 안정. 세 번째는 고용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FOMC에는 절대 급격한 반등, 급격한 성장, 급격한 회복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고요.
정상적인 상황으로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전체적인 시장이 큰 변화 없이 조용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이 FOMC의 정책 목표이다라는 점. 특히나 최근 미국 고용 안정 부분의 상당 부분 우리가 좀 안도감을 좀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고용 안정 일단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하고요. 이 부분은 역시 이제 그 내일 매주 목요일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의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점도표 지금 현재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 아마도 부양 기조를 재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단 뭐 지난밤 미국 시장은 다소간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투자 기조는 투자 심리의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풀린 유동성 확대의 어떤 그 수급 조절, 그 어떤 그 속도 조절을 지금 연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자산 매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매입의 속도를 지금 줄이고 있다라는 점. 지난 3월 25일 주가 3월 24일 저점을 마련했던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6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신규 자산 매입을 했다라면 최근에는 한 68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산 매입이 진행되는 수준에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연준은 오히려 회복도 회복이지만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어떤 그 경제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등. 근데 경제 정상화의 속도가 좀 늦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그에 따른 괴리차, 격차. 과연 이 격차가 혹여나 시장 버블로 평가가 되어져서 시장이 급격하게 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제 재가동, 경제 정상화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그 금융시장의 버블을 논하기에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이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유동성의 기조, 유동성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기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 급격한 변동성보다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모색할 가능성이 높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고용 회복 중심의 경기 개선, 결국은 고용의 회복은 소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의 개선은 기업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GDP, 경제 성장률의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부분인데요. 밸류에이션 두 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EPS가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정상화로 되거나.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주가가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내려간다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회복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다시금 과거의 어떤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한편 간과하고 있는 점, 시장 내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 과연 부담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기술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 저는 뭐 이런 말씀 좀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원화 강세, 환율 시장을 오늘은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 시장 내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물론 소폭이긴 합니다만 어제 역시 외국인들 한 150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원화 강세 기조 혹은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이 된다라면 당연히 이제 시장은 전반적인 안정화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유동성 장세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모습. 달러 약세가 어제도 달러 인덱스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화 한 3%, 0.3% 정도 다시금 절하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죠. 최근 한 달 동안에 어떤 그 달러 인덱스의 동향을 보게 된다라면 지난 5월 15일 100포인트가 넘어서는 그런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96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그런 모습. 지속적인 달러 인덱스의 하향 국면. 이 방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이다라면 충분히 이제는 외국인들의 유입을 기대해봐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도 이제 서서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시장 내 너무나 빨랐던 금융시장의 반등 하지만 실물 회복은 너무나 더디다. 실물 회복 기간은 상당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시장에는 과거와 다른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뉴 노멀이 시장 내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다만 시장 내에는 차별화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전통 주식들과 기술주들의 다소간 차별화, 역차별화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반복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키맞추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경제 정상화의 속도에 따른 시장 내 차별화 가능성 이 부분은 고용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동성 효과가 지속된다라면 시장 급격한 변동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동성 더하기 포스트 코로나 이 두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우리가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이에 따른 수혜주가 무엇인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레버리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낙폭 만회에 따른 어떤 그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힘맞추기 장세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너도 나도 덜 오른 주식을 찾고 있는 그런 국면. 그렇다라면 낙폭 만회에 따른 키맞추기 시장도 얼마든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서 시장 이렇습니다. 반도체 업종 그리고 5G 플러스 업종 그리고 OLED, 클라우드, 엔터, 2차 전지까지 폭풍 수요를 우리가 이제는 염두해야 될 것이다. 경제 재가동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폭풍 수요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클라우드랄지 5G 플러스랄지 반도체, OLED 꼭 관심 가져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웨이부터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과도 이미 좀 호재성 뉴스가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 재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65%가 이 코웨이가 갖고 있었던 부채비를 볼 수 있겠는데, 올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48.6%로 16.4% 낮아졌습니다. 올 2분기 영업이익, 그러니까 에비타죠. 삼각전 영업이익 마진이 35.9%로 30%대 중반까지도 좀 올라왔는데요. 2018년과 작년 에비타 마진이 각각 28.6%, 24.5% 수준에 그쳤던 걸 본다면 올 들어서 어떤 재무 안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정수기와 또 공기청정기 같은 환경 가전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트리스와 또 전기레인지 같은 생활가전 영역까지 렌탈 제품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998년에 렌탈 사업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와 미국, 중국 같은 해외 사업으로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에선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죠. 이 코디를 앞세운 이 관리, 마케팅 조직을 기반으로 지금 시장 입지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국내 렌탈 시장이 좀 빠르게 지금 커지고 경쟁 강도가 좀 거세지고 있긴 하지만 이 축적된 서비스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작년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631만 계정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SK 매직이나 청원 아이스 같은 어떤 후발 주자들은 계정이 아직 200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웨이가 이미 규모의 경제 효과도 좀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재무 상태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우선 대기업 계열의 후발자들의 어떤 공격적인 성장 전략, 그리고 마케팅과 제품 관련 투자 비용 증가를 감안하면은 이 코웨이가 약간의 부침이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올 들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코웨이의 재무 상태가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향후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첫 번째로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작년 2월에 코웨이의 최대 주주가 게임 업체 넷마블로 좀 바뀌었는데, 올 3월 말에 기준으로 봤을 때 넷마블의 지분율은 25.08%인데요. 이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과거 운진싱크빅이 최대 주주일 때처럼 인수금융 관련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공유해야 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습니다. 역시 코웨이의 신용도에도 긍정적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넷마블로 주인이 바뀐 뒤에 코웨이는 배당 성향을 축소했는데, 작년 3월 배당 정책 공시를 통해 오늘 2022년까지 3년간 이 잉여 현금 흐름이죠. FCF의 40%와 또 연결 순이익 기준 배당 성향을 20% 범위 내에서 연 1회 기말 배당을 시행한다고 좀 발표했습니다. 올 1분기에는 실제 배당을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확보하게 됐으니까 부채 비율이 빠르게 떨어진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웨이가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인 3조 189억을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안정적인 계정에 대한 순 증가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정수기 매출 비중이 줄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최대 주주 변경 이슈,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매트리스 부분이 빠르게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면서 기업들의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업종과 중심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증시가 최근에 좀 좋아지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최근 반등하면서 우선 증권사들도 봤을 때도 올해 초, 그리고 이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목표 주가가 변경된 증권사 리서치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총 92개인데, 우선 올해 총 이제 92개 레포트가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85개 보고서에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증시 상승 기대감에 어떤 개별 종목에서도 주가 상승을 전망한 비율이 급격히 지금 늘어난 분위기입니다.
우선 올해 1월에는 목표가를 높인 보고서 비율이 58% 정도 됐지만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에는 그 비율이 무려 36.9%로 급격했습니다. 당연히 주가 떨어지면 목표 주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봤을 때도 우선 지금 90% 이상의 목표가를 상향하는 비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살아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국, 유럽 같은 주요국의 경제 체계, 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이 증시에 대한 상승 여력에 대한 전망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증시가 올라도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드멘탈이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권사들도 목표가 상해 망설였는데 최근에는 기업의 실적 전망도 하반기 때는 개선되는 그 상황이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올라갈 가능성, 목표가를 올리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측정 지표, 그 목표 주가를 상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인데요. 이 당기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이 기업이 한 주당 얼마나 벌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순이익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점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달 들어서 목표주가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조선업종입니다. 선박엔진 제조업체 HDS 엔진의 목표주가는 이번 달 초에 평균 5,500원에서 현재 6,833원으로 24%까지 이상 올랐고요. 동성화인텍 역시 평균 목표 주가가 이번 달 초에 9,333원에서 11,000원으로 17%가량 상승했습니다. 대형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우조선의 목표 주가도 22,275원에서 23,000원대로 지금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3사를 기준으로 이런 목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해외 주식 직구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외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의료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증시에서 좀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전염병 등까지 고려할 때 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특히 미국 같은 북미권은 인구 밀도가 낮아서 이 고령 환자가 혼자 힘으로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웠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비대면이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비상장 원격 의료 업체인 아메리카넬이 우선 이 조사를 통해 밝히면은 69%가 의료진 대상으로 의료진의 69%가 비대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제 미국 원격 진료 서비스 1위 업체죠. 이 텔라닥 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내 주요 그 의료 기업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가 이 텔라닥 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대 기업, 그러니까 B2B와 B2C 모델을 둔 운영하는 게 바로 텔라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2,000개 고객사와 5,600명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떤 구독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기보다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텔라닥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텔라닥의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SK 이노베이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K 이노베이션 역시 2분기 실적은 적자를 보일 것이 확실한데,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이 적자 폭이 예상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3,800억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2분기 영업 적자는 한 1,278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정유 부분은 그 정유 부분이 이 레깅 효과죠.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유가를 사놓는 그런 그 정제맞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레깅지 유가가 급락하면서 1분기 실적을 크게 안 좋게 만들었는데 5월부터는 이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레깅 효과뿐만 아니라 이 SK이노베이션은 화학과 윤활유 부분은 오히려 지금 손실의 재고 손실이 소멸되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자 기존 유지되겠지만 그래도 신규 공장 가동에 대한 효과가 계속 나타나면서 매출액 금액도 증가하는 기조로 가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분기, 1분기 때는 유가 급락과 함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지만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재고 손실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이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 여력은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SK이노베이션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저녁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밤에는 수도권, 내일 새벽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전라도, 경남과 제주도에 30에서 8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 차이가 크겠고요.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제주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서요. 주말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도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내일은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부 남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청주 33도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습니다. 속초 27도, 강릉 28도가 예상되고요.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은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은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